저는 좀 아트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 광고회사에서 AI로 뭐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영상을 만든다든가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래버려요. 퀄리티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20년, 10년 전, 15년 전에 전문가들이 하던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기획하는 사람들이 했던 작업들을 뭐 한 달, 뭐 1억 이상 들었던 작업들을 불과 하루 만에 혼자서 다 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질 것 같아서 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지. 아유,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시죠. インターネットの黎明期にですね、我々ソフトバンクは一生懸命取り組みました。ヤフージャパンとかですね、後にアリババとかいろんなことをやりましたが、当時日本の大企業の偉い社長さんたちあるいは知識人の方々から相当バカにされました。インターネット何を言ってんだと、そんな仮想現実みたいな世界はね、我々リアルな、世界全く別物だと、まやかしだと。ネットバブルね弾けた時にはもう僕はまるで犯罪者のように、詐欺師のように、めちゃめちゃに批判されたのをよく覚えてますが、しかしそのバカにしていた蔑んでた日本の大企業のトップというのは自信満々でしたね。世界の時価総額のトップ10の中で8社は日本の会社と、世界の経済をまさに牛耳ってるという状態が当時の威張った日本の大企業の経営者の人たちでありました。自信満々で、インターネットがその後ダーッと立ち上がった結果、インターネット関連の企業が今世界のトップ10のほとんど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このブルーの会社は全部アメリカの会社ですね。1社以外サウジが1社だけありますが、それ以外は全部アメリカ企業。しかもほとんどこのブルーはほとんどこの GAFA に代表されるインターネット企業であります。つまりインターネットの凄さを感じて、それに真正面から取り組んだ企業、人々が今世界をリード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ね。ものづくりにこそ日本の魂があるとか言ってたのは、あれは何だったんだということですね。ものづくり、組み立て、これはコモディティですよ。組み立て事業というのはコモディティですね。そこに日本企業の魂があるとか言った人はですね、それはもう間違った魂をあなたいろんな人に押し付けたんですね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でもね、私が思いますのは、このインターネットすごいんですけども、実はこのインターネットほとんどが広告を争ってるんですね。Google だとかメタだとか、TikTok だとか、みんな
これ広告を争ってるんです。広告というのは GDP に占める割合はアメリカでも日本でも約 1%。もう一つはアマゾンに代表される小売業があります。小売業もですね、たかだか 6% ぐらいですね、 GDP に占める割合。その一部を今インターネット企業が置き換え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しかしこの AGI は人類の英知の総和の10倍ぐらいになるわけですから、ありとあらゆる産業、運輸、製薬ですね、金融、もうありとあらゆる製造業、ロジスティクス、もう本当に全ての産業にですね影響を与えてしまう。この AGI に取り組んだ企業、人物、これが今から10年後20年後に一気に人類のリード役に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AGI を中心とした新たな世界、どんなイメージかちょっとだけ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例えばモビリティですね、物を動かすと、自分が車に乗っていくと、あるいは物流で物を運ぶと、これの大半はですね自動運転の世界になると思います。今交通事故でですね毎年毎日世界中で人が亡くなっています。実はこの100年間で人類が人が人を殺したと、代表的なものは第一次世界大戦、第二次世界大戦があります。でも第一次世界大戦および第二次世界大戦、どちらよりもたくさん人が人を殺したのは自動車事故なんですね。9000万人ぐらいが亡くなっています。自動車というのは事故を起こすと、それは人間が運転してるからです。人間が運転してるがゆえに事故が絶えない。これ AGI の世界になった時に人類の英知以上になるわけですから、事故が起きない交通機関、モビリティが完成す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ほぼ事故が起きない、少なくとも1万分の1ぐらいに減ると。ゼロにはなら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も、人間が運転するよりは1万分の1ぐらいに事故が減ると。そうするとですね、より安く、より安全に、より確実に、より早く物が届けられる、人が届けられるというのであれば、モビリティは AGI によって置き換わっていくと。あらゆるデータを活用したですね、需要と供給のマッチング、不良在庫がいらない、ジャストインタイムがですね、精神論的なジャストインタイムではなくてですね、そのベンダーをなんか無理やりこうね規制するようなジャストインタイムではなくて、もっと知恵を使った AGI を使ったジャストインタイム、不良在庫が起きない、ジャストインタイムが1日単位で規定されるのではなくて秒単位で規定されると。秒単位のジャストインタイムのロジスティクスですね、これが実現されると。もちろん生産現場でも工場でもAGI が活躍してですね、 AGI 搭載のあるいはそれにコネクトされたインテリジェントロボットがですね、スマートロボットがそういう役割を果たすと。生産現場でもそうなるでしょう。カスタマーサービスにおいてもですね、マニュアルチックな、コールセンターにおけるマニュアルチックな受け答えじゃなくてですね、機械的な受け答えではなくて、今人間のオペレーターがですね、機械的なマニュアルに応じた、なんかね、ポテトもいかがですかと毎回同じセリフで聞くみたいなね、そういう受け答えのコールセンターではなくて、本当に個別にですね、相手の問題に寄り添ったより人間らしいカスタマーサービスは AGI によって実現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機械的な人間のオペレーターよりもですね、心のひだに寄り添った個別の問題に個別にサポートするというのは
より人間的なサポートは AGI がなすという時代がやってくるでしょう。数兆通りのですね、投資のシミュレーションをしながら、この投資をすべきかどうかと。投資ファンドもですね、金融機関も、ありとあらゆる人々がこの AGI にむしろ投資の相談をすると。AGI に投資の運用をしてもらうと。これが最も大きなキラーアプリの一つかもしれませんね。人間は願望を言えばいいわけです。プログラミングの必要がないと。私はお金持ちになりたいと。make me rich と。一言言えば I wish to be rich と。一言言えばですね、AGI がかしこまりましたと言って口座を開いて取引をして成果を届けてくれると。魔法のランプに3つだけお願いできるとしたら何をお願いするかと、おそらくその時点においての AGI の料金体系はですね、そのトークンあたりの単価ではなくてですね、その I wish のウィッシュの価値に応じた単価と利益の分配と、そういうようなビジネスモデル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気がします。遺伝子の解析によってですね、個別の医療、その個人ごとの、その患者の個人ごとの遺伝子を解析して個別最適な医療が実現されるでしょう。これはもはや AGI の助けなしには不可能ですね。人間の医者が、聴診器当ててなんかトントンと、そんなアナログチックな世界はもうなくな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もう完全に人類の英知を超えた医療の世界がやってくると。難しい病気で亡くなる人は激減するでしょう。つまり好む好まないにかかわらずですね、AI は規制していくべきだと僕は思いますよ。あまりにも強い力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から。でもそれは自動車社会において規制があるのと一緒ですね。自動車は便利です。高速で走ります。しかし自動車は危険です。ぶつかると人が死にます。事故を起こすと大変な惨事になります。だから、スピード制限があったり、飲酒運転しちゃダメよと、赤信号になったら止まりなさいと、こういうような規定があるわけですね。規制があるわけです。法律があるわけです。それは便利だけども危険だから規制をしましょうと。 AI の世界も同じですね。 AGI はあまりにもパワフルになると、見方によっては核爆弾よりも危険です。ですから規制をすべきです。僕はそれに賛成します。でもだからといってこれを使わないというのは、自動車を使わない、電気を使わないということを主張しているに等しいわけですね。使わなきゃいけないと。使った方がその国、その企業、その人は進化す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好む好まないにかかわらず AGI 革命は AI 革命はや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一方、今日現在の企業におけるこのチャット GPT の利用率、統計の調査の結果によると、アメリカでは 51% の企業が、企業ユースとしてチャット GPT を現在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日本はどうかというと 7% だと。これは問題であります。インターネットがやってきた時にあんなものと言って非難した結果、日本の GDP はどんどん今失われた30年言われてますね。ちょうどインターネットが出てきた頃からアメリカはもう一度急成長しだしたと。日本は急激に落ちていったと、転がり落ちていったと。ちょうど同じ時期であります。この AI の世界、これをですね、
拒否するか積極的に受け入れるかと、これから決定的な差が出てまいります。日本においては会社でですね、禁止してる、あるいは禁止を検討してるという会社がなんと 72%、 使ってないだけならまだね、ちょっと教えればいいんですけども、やる気にさせればいいんですが、禁止してると、どうなってんだ日本はと、もう甚だ問題であります。一番の問題じゃないですか、これは。今の日本の社会の企業の僕はそれほど重要な危機だと。活用するのか取り残され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네. 인터넷 혁명과 비교해서요. 네. AI 혁명을 손 회장은 훨씬 더 강력하다고 이야기한 근거가 무엇이에요? 네. 이거 이제 세 번째 동영상 보셨겠지만 손 회장은 실제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89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또 만들었고 또 투자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쌓였던 인사이트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강조한 거는 인터넷이 세상에 알려질 때랑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얘기하고요. 실제로는 그 속도와 그 임팩트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GI가 보편화될 거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규제라는, 인터넷이 원래 규제도 많이 있었듯이 AI 규제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요 이제 사례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현재 GPT 쓰는 기업이 51%인데 일본은 고작 7%밖에 안 된다. 예, 각성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러면서 이제 엄청 한국이요? 예. 한국은 진짜 그 모르는데 일본보다 높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통계는 나왔을까요? 제가 실제로는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요거 그 하나만 더 손정희 회장이 말씀하신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예. 요거 재밌는 통계라서 이거 스크린에 제가 캡처했는데 예. 1989년에 일본의 기업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 12기업입니다. 12, 전 세계 12기업. 예. 아, 제 글로벌 수치예요. 네. 와. 두 개 빼놓고 전 세계 기업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다 일본 기업이었어요. 1989년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가 89년에 입학했던데 저때 어마어마했었죠. 저런 시절이 있었군요, 일본이. 아니 2023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네. 일본 기업은 대부분 인터넷 기업, 인터넷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로 채워진 걸 보면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요?라는 얘기가 그 손정희 회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지 말자.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는 저 부분을 일본 기업으로 채워보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 질문하신 대로 한국 기업 한국. 중에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가 AI, 특히 챗 GPT를 궁금해요, 진짜. 예, 저도 이제 여기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는 전체적인 통계 조사를 못하지만 제가 이제 한국산업기술협회 발표를 몇 번 했거든요. 네. 지난달에도 제가 했는데 그때 저도 궁금해가지고 CEO 모임에 요거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돌려서 그 카메라로 찍게 하면 바로 설문하거든요. 이런 이제 5개 질문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 결과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CEO들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좀 쓰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꽤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챗GPT 97% 복수응답이긴 하고요. 한국 기업 중에 클로버엑스도 조금 쓰고 있었고요. 근데 뭐 압도적으로 챗GPT를 많이 써본 경험이 있다고 했고요. CEO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챗GPT 대화 나눠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제 써본 거랑 또 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그래도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대화를 막 이렇게 나눠본 경험도 꽤 있습니다. 80% 그 응답을 하셨고요. 자신의 챗 GPT 활용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1점에서 10점까지 답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아래쪽이 조금 많습니다. 1점에서 한 5점 사이에 분포가 좀 많고요. 그래도 꽤
뭐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역시 CEO들이 한국 CEO들이 네. 굉장히 좀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CEO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 뭐 전자회사 직원들도 많이 했는데 네. 아직까지 한국에서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낮은 편에 많이 있는데 CEO들이 제가 보면은 조금 6, 7, 8점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료 버전 쓰고 있나요?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네. 유료 버전 쓸 정도면 굉장히 좀 정성도 있고 또 마인드도 좀 다른 건데 아직 20%가 조금 안 됩니다. 제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안타깝네. 자료라고 생각하고 추천하고 계신가요?라는 거를 좀 물어봤습니다. 기사께서 사내 임직원들에게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직원들에게. 조금 추천하고 계신가요? 했는데 한 반 정도는 네. 근데 아직도 이제 별로. 그래서 소프트뱅크 회장은 다 쓰라고 지금 네, 안 쓰면 하는데 잘려요. 안 쓰면 자른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아직 조금 이제 중간 정도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가질 수 있는 최신의 그런 현재 현황, 통과 현황입니다. 몇 프로 정도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아마 뭐 어차피 뭐 공식 집계된 통계가 안 나오니까 예. 뭐 어림짐작으로 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희 5천만 인구 중에 한 10%는 쓰는 것 같아요. 예. 예. 10%요. 예. 그리고 저도 뭐 숙대라든가 성대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 쓰세요? 그러면요 10%까지 안 되더라고요. 확인 안 돼. 예.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적극적인 분들을 상대하는 모양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 오니까. 유료 버전은 되게 낮더라고요. 예, 낮아요. 제가 낮죠. 지난주에도 빅데이터 학회, 데이터 마이닝 학회에서 학생들 주로 석사, 박사 학생들 대상으로 유료 버전 쓰냐고 물었는데 50명 중에 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유료 유료는 버전과 그 미치고. 무료 버전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 수준으로 만약 비교를 한다면 예, 3.5 버전과 이 GPT-4를 써보면 이제 그 이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우리 보통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막 2번, 3번 설명해서 반복해야지 겨우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3.5는 사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등학생 수준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2, 중딩 아래 수준 중딩? 정도. 예. 반면에 GPT-4 같은 경우는 잘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응답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학원에서도 석박사. 예, 한 석박사급 정도의 지금 막 이 과정을 이수하는 정도라고 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질문했을 때 그 석박사급 정도나 되는 친구들이 답할 정도의 수준을 답을 하거든요, 실제로. GPT-4가 많이 틀리죠. 예, 3.5 예.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조금 정밀한 거를 넣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중딩 수준으로 쓸 수 있는 그 무료 버전을 쓰시면서 그거 쓸 거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죠. 보고 있으면.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GPT를 시작했다가 90% 이상이 그만둬 버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질문해봤자 뻔하거든. 그런데 나중에 하도 사람들이 뭐 AI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대로 배우니까 틀리구나. 생각하고 다른 거죠. 예. 생각이랑 틀리구나. 예. 그래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네. 겪어봐야 됩니다. AI의 규제의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요즘 AI 규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AI 규제 저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규제라는 거는 뭐 너무 과도한 또는 뭐 악용하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네. 지금은 대부분 나라 또는 이제 국가 그 이제 뭐 유럽 같은 데서는 EU에서 AI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도 이미 개인정보보호법도 뭐 다양한 이제 법을 통해서 개인의 과도한 그러니까 정보를 과도한 이제 사용을 금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양한 이제 뭐 규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해서 네.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고 근데 아직 규제 자체가 산업 발전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서 뭐 일부는 샌드박스라는 걸 통해서 규제를 좀 완화 또는 해소하는 방법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세요? 해야죠. 겁나거든요. 사실 가다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미지조차도 이해를 내가 인식을 하니까 요새 그 신종 해킹 기법이 네. 인젝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얘한테 슬슬 구슬려 가지고 원래는 답변하지 못하도록 무슨 뭐 마약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뭐 총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인 이런 거에 반하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답을 못하도록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아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텍스트를 가지고 검열을 하니까 텍스트 대신에 이미지로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미지를 익혀가지고 해킹을 한대요. 대단하다. 역시.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말할까 좀 그 영리하게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진짜 그렇게 잘못 만약 이런 이제 어떤 안 좋은 명령을 수행해 버리게 되면 네.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사회적으로 끼칠 수 있는 해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좀 당연히 할 필요가 있고 또 규제도 규제지만 이제 아마 그게 곧 머지않아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까처럼 이 GPT나 AI가 인간이 해야 될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거기로부터 몰려나고 쫓겨나는 이 그 노동자들 이쪽의 그 생계나 삶을 어떻게 보장을 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교통 정리나 이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걸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막 그런 필요에 의해서도 규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헐리우드에서 그 파업했던 분들도 핵심이 그 스크립트 작가들. 그 기본적으로 메인 작가 하나만 돈 주고 사가지고 나머지 스크립트는 그냥 다 AI한테 맡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 상황이 되니까 우리 생존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저는 좀 아트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 광고회사에서 AI로 뭐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영상을 만든다든가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래버려요. 퀄리티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20년, 10년 전, 15년 전에 전문가들이 하던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기획하는 사람들이 했던 작업들을 뭐 한 달, 뭐 1억 이상 들었던 작업들을 불과 하루 만에 혼자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떡할지. 제가 이번에 이 책 쓰면서 인터뷰했던 그 우리 그 번역가에서 꽤 유명한 예전에 어학원 그 강남에서 크게 하셨던 원장님이 이제 통용 번역을 하고 계신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데 이미 GPT가 나보다 더 잘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연 초벌 번역가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제가 번역 프롬프트 만들었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게. 번역가들이 그거 발표되면 번역가들 박줄이 끊길 거 끊겨요. 아니에요. 발표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에서 이미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발표했잖아요.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어떤 뭐 발명이면 발명 그런 이미지들 전부 다 만들어 버리거든요. 지금요. 큰일입니다. 네. 직결됩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그 자리 네. 보존에 대한 부분이 이 그 AI의 어떤 발전을 규제하지 않은 쪽하고 굉장히 맞물려서 나올 겁니다. 단순히 어떤 사회적 해악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남자 여자 다 하고 뭐 모델도 남녀노소 연령대별 다 만들 수 있고요. 뭐 제품도 뭐 이런 노트북 디자인 뭐 다 만들어 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타다 그 뭐죠 그 우버 도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기사분들 기사분들의 생존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반대에 막혀가지고 결국 저지당했잖아요. 아마 AI도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규제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발표하지 말아야 되나요? 저 큰일 날 것 같은데. 손정희 회장도 AI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예.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러면 가지고 이제 쓰지 말라는. 새로운 직업이 또 창출될 거예요. 그럼요. 예, 약간의 그 기회를 또는 여유를 가지고 하여튼 미리 논의를 하고 준비를 네네,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너무 무방비로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단합니다 이거. 예. 저도 민진동 소장님이 가르쳐줘서 좀 쓰고 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도 특허 많이 쓰고 싶습니다. 어제 뭐 수업에서 쓰셨다며요. 네, 제가 훔쳐갔다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제가 몰래 예. 한번 해보세요 예. 했더니 공개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